오늘은 영등철 끝자락에 병해돔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그제 지시포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지심도 갯바위에서 오늘은 병해돔 낚시를 할 건데요. 오늘은 병해돔 낚시의 고수 두 분을 같이 모시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덕규 씨와 그리고 김동석 씨, 자타가 공연하는 병해돔 고수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에게 제가 병해돔 낚시를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빈 벚꽃길을 달려 그제 지심도 갯바위에서 병해돔 낚시를 합니다. 육지는 완연한 봄 내음을 풍기지만 바다는 아직 겨울철 젖송기를 나타내는 시기라 과연 병해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직결 매듭을 하고 있는데요. 매듭법도 지금 조금 서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병해돔 낚시 올해 처음으로 지금 병해돔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오늘 어떠한 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월달이라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바다의 기온은 지금 뚝 떨어진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일단 위채비를 끝내었습니다. 찌는 G2G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찌가 조금 특이한 찌입니다. 위에 구경은 2mm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구경은 0.9mm, 1mm도 아닌 0.9mm로 이렇게 만든 찌인데 예민성이 굉장히 있는 새로 나온 병해돔 전용 찌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기스토파를 묶었고요. 목줄은 1호 목줄을 직결을 해서 채비를 끓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채비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원줄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줄이 2.5 원줄입니다. 2호 원줄이나 병해돔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이 좀 가늘어야 됩니다. 병해돔이 입질도 얕고 그리고 또 작은 봉돌 아니면은 무봉돌로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줄이 굵으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방 안에 있는 줄 알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과연 이 오늘 2.5 원줄로서 병해돔 낚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바람까지 이렇게 불어제낍니다. 바람까지 이렇게 부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 이 2.5호 원줄이 어떠한 낙지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좀 적은 바늘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돔 3호 바늘입니다.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이 바늘 묶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바늘인데요. 오늘은 바람도 불고 그리고 어제부터 또 지셰복권에 바다 수온이 또 갑자기 좀 뚝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입질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늘을 아주 작은 병해돔 3호 바늘로 일단 묶어서 낚시를 해보다가 교체를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바늘이. 오늘 병해돔 밑밥은 크릴 한 장을 섞었습니다. 병해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빵가루만으로 많이 낚시를 밑밥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크릴을 한 장을 잘게 좀 부숴서 이렇게 배합을 했는데요. 크릴을 섞지 않은 이유는 자부 때문에 그렇죠. 크릴을 섞으면 아무래도 병해돔 낚시는 자부와의 전쟁이다 할 만큼 자부가 많은 곳에서 자부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낚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릴을 섞지 않고 빵가루만으로 이렇게 밑밥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크릴을 조금 잘게 부어서 이렇게 밑밥을 사용을 합니다. 미끼는 오늘 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크릴 미끼입니다. 크릴 미끼도 좀 크기가 좀 작은 크릴을 병해돔 낚시를 할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요.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크릴 미끼가 조금 큰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지만은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작은 크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밥으로 비비면서 조금 가져온 크릴 미끼, 그리고 또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염색 크릴이죠. 크릴에다가 염색을 해서 팔에 새우 흉내를 낸 염색 크릴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거제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게지렁이입니다. 홍게지렁이도 한 통을 구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빵가루. 요즘은 또 빵가루가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봉지에 넣어서 물에 이렇게 좀 담궜다가 이렇게 짜서 또 사용하는 이런 또 빵가루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성능이 어떻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겸 한 봉을 가져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두었습니다. 오늘은 푸짐하게 가져왔네요. 미끼가 저도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이 가져오기는 또 처음이네. 4가지의 종류의 미끼를 가져와서 어느 것이 또 뭐 뱅에돔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먼저 크릴 쉐고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잡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크릴 쉐우 미끼로서 뱅에돔 낚시할 때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뱅에돔 상호 바늘에도 살짝 끼어질 정도로 이런 크릴을 끼웠는데요.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꼬리와 이렇게 머리를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크릴과 꼬리를 떼고 바늘에만 이렇게 살짝 감싼 정도로 미끼를 끼워서 일단은 크릴 미끼로서 먼저 사용을 하다가 반응을 보고 미끼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기가 힘듭니다. 뭐 그렇다고 뱅에돔 낚는데 뭐 비나 이비 봉돌을 달아서 이렇게 채비를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줄의 길이를 길게 묶어서 목줄의 길이로서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1호 목줄을 10m로 하여 목줄을 원줄 대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낚시를 한 지도 한 2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어느 누가 하나 한 사람 지금 입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 또 수온도 막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면은 입질 받기가,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입질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도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이 되면은 또 뱅에돔이 활성도가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밑밥을 쳐보면은 뭐 잡어가 보이지 않던 잡어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뱅에돔도 같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때를 뭐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다리던 뱅에돔 입질은 없고 간간히 잡어들만 입질을 보여줍니다. 볼락이 왔습니다. 볼락이 찹찹하네. 뱅에돔 낚시에서 밑밥 뿌리는 것도 정말 이거는 기술입니다. 밑밥과의 동조, 뱅에돔 낚시에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찌 근처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투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찌보다는 한 1m 정도 뒤에다가 이렇게 던져줘야만 내 채비가 이렇게 목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밑밥과의 동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찌 근처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투척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항상 찌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한 1m나 한 1.5m나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요. 그렇게 밑밥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낚시를 시작합니다. 보호 낚시에서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황덕균 씨의 망태치 채비입니다. 망태치 채비로서 오늘 어떤 조과를 올릴지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저런 망태치 채비로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잡어가 많을 때 잡어충을 빨리 뚫고 내려가서 그 대신 내가 보니까 뭐 막대치를 좀 굉장히 좀 예민한 슬립형의 그런 막대치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막대치의 움직임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냥 챔질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것이 뭐 뱅에돔 낚시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로서 뭐 예민한 입질을 보고 낚시를 아마도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은 한때는 제가 또 가장 또 자신있게 했던 그 장르 중에서 하나가 뱅에돔 낚시였는데 요즘은 뱅에돔 낚시가 가장 어려운 낚시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뭐 챔질을 찌가 움직이는 찌 스토프라든지 예민한 입질을 보면서 그것을 움직일 때 바로 떼주고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멈칫 이렇게 하는 그런 동작이 조금 길어지고 그리고 또 뭐 시력도 조금씩 이렇게 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나이 탓인 모양입니다. 뭐 그거는 움직임이 또 제대로 이렇게 파악도 잘 안 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 막 시원하게 막 찌를 툭툭 잡고 들어갈 때는 막 누구라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뱅에돔입니다. 하지만은 뱅에돔 낚시는 또 이렇게 낚시를 한여름철 또 밑밥이 많이 들어가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찌스토프에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무엇인가 잡어인 모양입니다. 볼락이네요. 지금은 녹색 염색된 크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볼락이 그런 것도 먹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뱅에돔 낚시는 테크닉이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자만이 뱅에돔을 낚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원줄도 2.5호 원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뭐 낚시를 하다가 조금 그것은 커버가 되었습니다. 1호 목줄을 한 10m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목줄 1호 목줄로서 지금은 뭐 낚시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체위 내림은 조금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해졌지만은 그래도 낚시하는데 조금 불편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왔어. 뱅에돔 걷는데 이거는 뱅에돔이다. 첫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오. 올해 첫 뱅에돔이 뜹니다. 와.
좀 되게 차네. 야, 씨알 괜찮네. 괜찮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자, 코발트 눈빛을 가지고 있는 멋진 병해돔이네요. 괜찮은 씨알의 병해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뭐 본격적인 병해돔 시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본격적인 병해돔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해돔 낚시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병해돔은 준비된 자만이 낚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그 1호 낚싯대를 많이 들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남해 동부권이나 남해 서부권, 내만권에서 일반 병해돔을 낚을 때는 저는 1호대 이하, 되도록이면 한 0.85대 정도 조금 그 낭창거리는 그런 낚싯대를 선호를 많이 하고 또 권장을 많이 합니다. 흐림이 강한 그런 낚싯대에 1.25나 1.5 이런 낚싯대에다가 1호나 085 그 목줄을 메고는 이렇게 챔질을 해보면은 챔질하는 도중에 이렇게 목줄이 뚝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허리 힘이 조금 낭창거리는 그런 좀 연질 때에 그런 낚싯대를 해도 남해 동부권에서 올라오는 병해돔은 충분히 진한 손맛을 보면서 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는 되도록이면 1호 낚싯대 아니면은 그 이하의 그런 낚싯대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원줄과 목줄도 내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걸었을 때 터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금운도라든지 어디 좀 원도권에 나가서 40cm급의 이런 대물 병해돔이 올라오는 곳에서 1호 목줄을 들여댄다는 것은 좀 어리숙겠죠. 어리숙은 그런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낚시하는 곳에서 평균 씨알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원줄과 목줄을 되도록이면 좀 가는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원줄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2.5호 원줄을 묶어서 낚시를 해보면은 채비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병해돔이 입질을 받아서 당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2호 원줄을 병해돔이 당기는 것과 그리고 또 2.5호를 병해돔이 이렇게 당기는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줄과 목줄도 좀 가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찌를 구입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조금 예민성이 있는 슬립형에 되도록 작은 똑같은 제로찌라도 어떤 찌는 이렇게 좀 큰 찌가 있고 어떤 찌는 좀 조그만한 이런 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력을 지니고 있는 제로나 G2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더라도 병해돔 낚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찌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찌 멈춤봉이죠. 우리가 형광색의 그런 찌 멈춤봉을 이렇게 직결 매듭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질이 얕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찌가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찌가 이렇게 들어가기를 기다리지만은 병해돔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찌 밑에 있는 찌 스토파, 녹색의 그 찌 스토파의 움직임을 봅니다. 쓱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좌우로 싹
조금 이렇게 깔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이렇게 때리는 것이 뱅에돔 낚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찌멈춤, 형광색의 찌멈춤 봉도 눈에 신성이 좀 좋은, 잘 보이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봉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낚시를 하면서,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봉돌을 달아야 되고, 어떤 데는 안 달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하지만은 조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감안을 하다 보면은 봉돌은 어쩔 수 없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비 이하의 봉돌을 달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죠? 많이 없지만은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비 이상의 그런 봉돌을 달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갈 때는 G1, G2, G3, G4, G5, 요즘에 G7까지 이렇게 아주 깨알 같은 그런 봉돌을 준비를 해야만 즉시 상황에 맞추어서 조그만한 봉돌로서 내가 달아서 자연스럽게 내 채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봉돌도 G 이하의 그런 봉돌을 몇 가지는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숭어들만 한가히 논이는 바다에 뭔가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뱅에돔이야. 망상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는 것까지 뱅에돔하고 흡사하게 그냥 쳐박는 것이 앞으로 오면서 쳐박습니다. 은색이 아니고 까만색을 덮으시고 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왜 안 와? 참 뱅에돔 낚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바닥청에서 입질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잘 낚는 분들이야 또 보면은 이럴 때도 또 귀신같이 낚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실력은 되지를 않는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것이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